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열병식이 2월 6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4월 15일에 했다고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달력에도 건군절은 4월 15일로 돼 있다고 아까 봤는데요. 제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정규군 창건일로 옮긴 것은 15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이 틀리네요. 날짜를 옮긴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열병식은? 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예. 저 금강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알렸죠. 왜 취소됐는지 해석도 분분하고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공연은 왜 취소됐습니까? 네.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여러 가지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공연을 재개하자고 요구하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왜 공연 재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었을 텐데. 취소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납득을 한 겁니까? 우리 측에서? 아니,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취소한 사람에게 다시 하자고라고 해서 그건 현실적이지 해야 될 않다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북한이 K-팝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K-팝을 듣고 싶다고 했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3주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의도를 분별할 만한 역량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북한은 제 생각에는 K-팝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3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팝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네, 그건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 올림픽의 긴장 분위기를 혹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 국회요? 네. 지금 제 말씀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쭉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요. 군사행동, 선제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것이고요. 권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네. 재개되는지. 네, 그것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받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올림픽 이후에 매년 치러오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말씀하기가 아까 어려우십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협상에 나서든 우리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우리는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코리아 패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을 해야 되죠. 하는 건 좋은데, 선수들하고 뭐 필요 없는 응원단이나 좀 참석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과외 활동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네, 반대로 북한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자유대안에 보낸다는 것이 체제의 부담으로 볼 때는 북한 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하고 논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북한 대변인이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 게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석한 색깔 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 게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시죠. 네, 선거에서 이용되는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법상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부 민주당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알만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각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동수당. 총리님께서는 책임 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책임은
총리님께도 있는 거죠? 저의 역량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운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이다라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입법 예고제 같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언어 도단일까요? 그것도 언어 도단입니다. 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해서 기어이 유예 내지 번복하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불통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총리의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매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광경을 보아주십시오. 네. PPT. 자,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네. 언제입니까? 왼쪽은 남북 단일팀이지요? 지금 사라져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네. 네. 자, 어제 TV를 통해서 네. 생중계된 남북 단일팀 네. 여자 하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고 네. 그것을 참관하는 북한 관계자의 모습입니다. 네. 저 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예. 네,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요? 네. 확대해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준비하라고 처음 지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 2월 초인데 지금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정부안을 만듭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더 솔직해지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정부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월 개헌 밀어붙이려면 정부안이 이미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자, 그럼 평가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가치 판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전문이든 헌법 제4조든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게끔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책임 있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리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책임 있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아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 올림픽의 긴장 분위기를 혹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 국회요? 네. 지금 제 말씀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쭉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요. 군사행동, 선제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코리아 패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이 이제 예,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해야 되죠. 해야 네. 되는 하는 건 좋은데 선수들하고 뭐 필요 없는 응원단이나 좀 참석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과외 활동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인식을 국제 사회에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네, 반대로 북한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자유대안에 보낸다는 것이 체제의 부담으로 볼 때는 북한 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뭐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뭐 저하고 논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네. 북한 대변인이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 게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석한 색깔 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답변에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열병식이 2월 6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4월 15일에 했다고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달력에도 건군절은 4월 15일로 돼 있다고 아까 봤는데요. 제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정규군 창건일로 옮긴 것은 15년이고요.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이 틀린 거네요. 날짜를 옮긴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열병식은 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네. 저 금강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알렸죠. 왜 취소됐는지 해석도 분분하고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공연은 왜 취소됐습니까? 네, 북한 측에서 말한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측의 보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려를 이유로 냈는데요. 여러 가지 북한 측의 취소 배경은 추측은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공연을 재개하자고 요구하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왜 공연 재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이었을 텐데. 취소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납득을 한 겁니까? 우리 측에서? 아니,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취소한 사람에게 걱정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 국회요? 네. 지금 제 말씀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쭉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요. 군사행동, 선제타격 이런 얘기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것이고요. 권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개되는지. 네, 그것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받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올림픽 이후에 매년 치러오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재개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려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말씀하기가 아까 어려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협상에 나서든 우리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우리는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자고라고 해서 그건 현실적이다.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북한이 K-팝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K-팝을 듣고 싶다고 했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3주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의도를 분별할 만한 역량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북한은 제 생각에는 K-팝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3주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팝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네, 그건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와 기자들이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 올림픽의 긴장 분위기를 혹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